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날씨가 좋아서 아마 많이들 나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미국 대선이 나흘째 아직 최종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1조 이상 들어온 이후에는 현재는 어제 금요일에 조금은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좀 밀었다고 할까요? 조금은 밀리면서 마감을 좀 했고요.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된 나스닥과 다우 시장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0.24% 하락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04% 상승을 했습니다. 약 보합 형태로 마감을 좀 해서 뭐라고 할까요? 큰 변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트럼프에 대한 불복 이슈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하게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그 이벤트의 해소가 아직은 완전치 않은 해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명확하게 좀 개별 종목별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거래소와 코스닥은 아마도 거래소는 한 2450포인트를 넘어서 2500포인트까지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70포인트를 1차적으로 목표가로 잡고 가다가 900포인트, 더 강하게는 93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기대를 가지고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근 10년이 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으면 기회인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엄청나게 넘쳐나는 변동성, 유동성, 거기에 미국에도 이제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종목별로 좀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운용을 잘 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우선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주를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 그런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SK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99%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이 너무 강하게 상승해서 경고딱지 붙고 막 이랬을 때에 SK 케미칼의 지분을 33.8%인가요? 한 38%인가요? 그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후속으로 좀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SK 주식, SK 관련된 뭐 자회사건 모회사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SK 케미칼의 실적에 나왔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되겠죠. 자회사까지 다 살펴가지고 하나의 실적을 살펴보려면 연결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별도보다는 보니까 전기 실적 2쿼터보다 단기 실적 3쿼터가 무려 영업이익이 196.4%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실적으로만 봐도 523억이죠. 523억 정도 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좀 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조금은 전기 실적보다는 당기순이익 그 3쿼터의 실적이 많이 좀 약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면서 기사를 좀 내놓는 것을 보니 아마도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SK 케미칼의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아시겠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MSCI가 1년에 4번 정도 종목별로 좀 편입을 해가지고 지수 운영을 하는데요. 2월, 5월, 8월, 11월에 분기별 리밸런싱 인덱스를 작업을 좀 하는데
보통 이제 2월하고 8월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정만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새로 편입되는 종목의 수가 적습니다. 근데 8월에 신풍제약이었나요? 신풍제약이 좀 편입이 되면서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샀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MSCI 편입되는 것은 수급에 대한 개선을 동행한다라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MSCI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는 어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이 단순히 편입되고 안 편입되고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시장에서 투자자를 느끼는 투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뭐 멀티플 영업이익 대비 몇 배다 이것만도 또 정확하게 또 어떻게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지금 현재 산재한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인 결정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수급 그리고 차트상의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립니다. 뭐 보통은 편입을 하게 되면 뭐 선진국 주가지수에 편입됨으로써 우량주라는 평가가 되고요. 그게 이제 일정 비율 또는 이상으로 종목에 따라서 거진 5에서 20% 정도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는 분명히 호재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구도로 말씀드린 부분들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계시면 크게 판단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금 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계속적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유지하고 있다. 890포인트, 900포인트 상승할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할 것이다. 이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갈 것이냐는 아마도 주말간에 조 바이든 후보 그리고 트럼프의 명확한 당선인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 뭔가 움직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차트를 보아하니 계속 제가 트래킹하면서 꾸준히 올려드렸었죠. 그런 살펴짐에 이제는 멈추지 않고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난번 34만원 넘어서 37만원 거기다가 이제 40만원까지 돌파를 해줬습니다. 드디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저께 40만원의 돌파가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왜? 전에 막혔었거나 전에 지지가 계속 됐었던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 이제 거긴 저항이 되는데 그 저항 라인을 살짝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오늘의 상승은 분명 다시금 43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11월 11일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1월 11일의 MSCI 리밸런싱까지는 편입이 되면 어찌됐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92억 정도 될 정도로요. 보시면 수급이 깡패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어요.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딱 봐도 개인이 팔았습니다.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더 올라갈 수 없을 거야.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개념으로 40만원 정도 왔으니 이제 더 못 올라가겠지 밀리겠지 하고 개인들은 파는 거고요. 외인들과 기관은 이때다 전고점 돌파하면서 MSCI도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실적도 괜찮으니 가보자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오히려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렸다가 여기 와서 파시느니 차라리 저는 본전을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여기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차라리 손실을 보더라도 오히려 상승할 때는 더 먹어줘야 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은 이 상황이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두려워하지 말라. 본전이 오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지지해줬던 라인, 저항 라인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은 더 홀딩하시면서 약간 손실 보실 각오하시고 차라리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용은 뭐 거의 종목별로 보면
3% 정도니까 무난하죠. 특별한 이슈 없고요. 단일가에서 조금 눌렸던 것 같은데 0.24% 크게 뭐 대세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40만원 수성해주면서 종가 마감하느냐, 추가적으로 상승이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43만원 돌파하면 무주공산입니다. 없습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차트 지금 그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 하시고 지켜보시고 미리 파시는 우를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구독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케미칼 우도 아직은 시동을 안 걸었어요. 케미칼이 지금 뭐 워낙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근데 우 종목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시동 걸면 세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 종목도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인들이 조금 샀네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럼 디스커버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구독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케미컬로 갈아타야 되느냐. 만약에 디스커버리가 현재의 수익권이다, 밑에서 잡으셔가지고, 그러면 케미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디스커버리도 지금 수익권이라서 케미칼로 갈아타는 건 괜찮다고 보는데, 디스커버리가 손실권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손실을 만회하고 케미칼 갔을 때 케미칼이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케미칼이 물론 가겠지만 디스커버리도 분명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익률은 비슷할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디스커버리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케미칼이 디스커버리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발표 안 났지만, 그죠? 발표 안 났죠? 혹시 모르니까 볼게요. 제가 또 엉뚱하게 말씀드렸다고 혼날 수 있으니까. 아직 실적 발표 안 났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스커버리, 케미칼이 가는데 디스커버리가 안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캔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면 이 캔들의 몸통을 깨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쑥 어느새 80만원, 8만원까지 쑥 갈 수 있어요. 78,000원까지.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손실권이 아니고 수익권이다 라고 하면 털고 케미칼 가서 케미칼이 강하게 시세를 뽑을 때 동참하는 것도 괜찮지만, 손실권이다라고 하면 굳이 손실 보면서 넘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뭐 100% 200%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리스크 해지하면서 어쨌든 수익에서 수익으로 갈아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는 게 여기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매동을 보면 우선은 외국인들의 매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케미칼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아직은 간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타 법인이 오히려 모아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보다는 샀다 팔았다 하는 시황에 조금은 더 연동되어져 있는, 커플링 되어져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디스커버리는 아직은 수급이 좋진 않다,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케미칼이 날아가면 디스커버리도 날아갈 거라 전 생각을 하고, 실적 발표와 동시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디스커버리가 아니겠느냐,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거든요. 1조 2천억인데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컨센서스로 봐야 될까요? 추정치를 보면 추정치 좀 안 나와 있네요. 얼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스냅으로 보면 2020년 6월까지의 영업이익이 지금 발표 기준 822억에다가 그 6월까지 이게 분기니까요. 분기니까 지금 보면 1300억에다가 9월에 뭔가 나올 거고 12월에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두배, 단순히 두 배로고 하면 아니면 2600억, 거기 10배면 2조. 그렇게 봤을 때는 멀티플 10배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은 그렇게 높은 시가총액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권에서 굳이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수익권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손실권이면 조금 더 지켜보자, 얘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판단은 구독자분들께서 더 잘 하실 테니까요. 제가 드리는 의견은 참고만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가에서는 얘도 조금 빠졌습니다. 우선은 단일가고 뭐고 지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SK케미칼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디스커버리 우도 지금 슬슬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얘는 6만원, 그 다음에 66,000원, 그 다음에 75,000원 세 단계 레벨업이 남았는데 여기를 돌파하는 시도가 어떤 식으로 나와줄지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구경거리가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SK케미칼 MSCI 편입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긍정적인 호재들이 좀 산지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의 CMO를 맺은 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좀 잠잠한데요. 노바백스에 대한 백신도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CDMO를 체결했죠. 그런 두 군데와의 움직임, 그리고 자체 개발한 또 백신, 이런 것도 바이오사이언스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호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영될지는 지켜보시면서 조금은 호흡을 깊게 길게 가져가시면 좋은 아마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야외 활동 좀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면서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제가 영상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구독도 또 광고까지도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